7부작 미니 시리즈 바람이 바뀌던 날 1화. 세상이 어지러울 때 사람들은 무엇에 기대어 살아갈까요? 권력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일까요? 후한 말, 천하가 3분으로 나뉘기 전 이야기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 세 남자가 있었습니다. 유비는 신분은 낮았지만 마음만은 하늘 같았습니다. 집신을 삼아 팔며 어머니를 모시던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세상을 모른 척할 수는 없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관우는 의리의 화신이었습니다. 한때 고향에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칼을 뽑았던 그는 떠도는 몸이 되었지만 마음의 신념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무엇인들 귀하지 않겠소. 하지만 절개만은 목숨보다 소중하오. 장비는 거칠었지만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주점을 운영하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곤 했습니다. 돈이 뭐 그리 중요해? 사람이 먼저지. 세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봄날이었습니다. 복숭아꽃이 흐드러지게 핀 들판에서였죠.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형님, 이 세상이 이래서야 되겠소? 장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렇소. 힘센 자들만 배불리고 약한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니 말이오. 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외면하지는 말자고요.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만은 잃지 말자고요.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살려면 도망부터 쳐야지. 무슨 소리야. 개미가 코끼리를 넘보다 깔려 죽는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복숭아 나무 아래서 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봄바람이 꽃잎을 흩날리는 가운데 그들의 다짐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을 증인으로 맹세하노니 우리 세 사람은 성은 다르나 한 형제가 되어 위로는 황실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구하리라. 막걸리 한 사발을 돌려 마시며 장비가 말했습니다. 형님들, 나이 들어도 약속은 약속이네요. 그날 밤 세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듯한 무시무시한 소리였습니다. 폭정의 서막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리로 맺은 인연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 형제의 맹세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람이 바뀌던 그날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화. 권력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독입니다. 한번 맛보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 자신까지도 집어삼키게 됩니다. 동탁이 낙양을 장악했습니다. 황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천하를 제 뜻대로 주무르던 그는 하루가 다르게 포악해졌습니다. 내가 곧 법이다. 내 말을 거스르는 자는 죽음뿐이다. 백성들은 숨죽여 살았습니다. 길에서 동탁의 병사들과 눈만 마주쳐도 죽음이었으니까요. 시장에서는 웃음소리가 사라졌고 아이들마저 울음을 참았습니다. 이때 조조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는 동탁의 폭정을 보며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런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니 하늘도 눈이 멀었구나. 하지만 조조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유비가 백성을 먼저 생각한다면 조조는 권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백성을 구하려면 먼저 권력을 잡아야 한다. 힘없는 의로움은 무력하다. 한편 왕유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충신이었던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 누군가는 이 폭군을 막아야 한다. 왕윤의 양딸 초선이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아이야, 너무 위험하다. 여자 몸으로 어찌. 아버님,
저도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요. 초선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라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미모를 무기로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하는 위험천만한 계략이었습니다. 여포는 천하무적의 장수였지만 마음만은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초선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양아버지 동탁을 배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초선을, 동탁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포의 변화를 눈치채고는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감히 나를 속이려 하는가? 결국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왕윤이 여포를 불러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장군, 이 늙은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여포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의로운 마음과 의리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마침내 칼을 뽑았습니다. 양아버지라 부르며 따랐지만 백성을 해치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동탁이 쓰러지는 순간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동탁의 죽음으로 더 큰 혼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조조가 말했습니다. 한 명의 폭군이 사라졌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폭정은 끝났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야심가들이 천하를 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아이들의 앞길을 지켜줄까요? 바람이 다시 불어올 징조가 보였습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3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혜와 용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원소가 70만 대군을 이끌고 관도로 진격했습니다. 하북의 패자로 군림하던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조조 따위 일격에 무너뜨려 주겠다. 반면 조조는 겨우 7만의 병력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상공, 이번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10배나 되는 적군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지만 조조는 침착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은 아니다. 적이 많을수록 약점도 많은 법이지. 조조는 적의 보급로를 끊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군대라도 밥을 먹지 못하면 싸울 수 없으니까요. 배고픈 군대는 호랑이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조조의 식량 창고도 바닥이 났습니다. 장수들이 항복을 권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습니다.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허유가 찾아왔습니다. 원소의 참모였던 그는 주인을 배신하고 조조에게 투항한 것입니다. 조조의 옛 친구이기도 했던 허유는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조조야, 원소의 보급 창고가 오소에 있다. 그곳을 치면 승부가 난다. 조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허유를 믿어야 할까요? 의심해야 할까요? 배신자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부하들도 반대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조조는 결단했습니다. 사람을 믿느냐, 종이를 믿느냐? 나이 들수록 아는 게 많아 주저하게 된다. 그러나 결단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밤비가 내리는 어두운 밤, 조조는 친위대를 이끌고 오소로 향했습니다. 진흙탕이 된 길을 달려가며 그는 마지막 도박을 걸었습니다. 원소의 보급 창고는 한적한 곳에 있었습니다. 경비도 허술했죠. 허유의 말이 맞았습니다. 조조는 즉시 화공을 명령했습니다. 불을 지르라. 순식간에 하늘을 찌르는 불길이 올랐습니다. 70만 대군의 식량이 모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원소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럴 수가. 기세가 꺾인 원소군은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배고픈 병사들은 하나둘씩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관도대전은 조조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70만 대군이
7만에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원소는 병사들에게 엎여 도망쳤습니다. 승리한 조조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힘이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다. 북방이 평정되자 조조의 시선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강동의 손권과 형주의 유비가 그의 다음 목표였습니다. 한 번의 승리가 천하를 좌우합니다. 하지만 승리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일 뿐입니다. 조조의 야망이 남쪽 강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때까지 세상은 또 한 번 요동칠 것입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4와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자신을 더 위험에 빠뜨리더라도 말입니다. 조조의 대군이 남아있습니다. 유비는 신야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적군이 몰려오자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주공, 어서 피하십시오.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는 모두 위험합니다. 부하들이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성을 두고 가면 살 수 있어. 하지만 백성을 두고 산들 무슨 낯으로 산단 말이오? 관우와 장비도 걱정했습니다. 형님, 너무 무리입니다. 우리만 피해도 조조가 백성들을 해치지는 않을 텐데. 아니요. 조조는 그런 사람이 아니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려 할 것이오. 유비는 결심했습니다. 10만 백성과 함께 강하를 향해 피난을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느린 걸음이지만 한 명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피난길은 험난했습니다. 노인들은 탈진했고 아이들은 울어댔습니다. 여자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도 뒤처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 사는 것이구나. 유비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추격은 거셨습니다. 특히 조조의 정예 기병대가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판교에서 유비군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혼란 속에서 유비의 아들 아두가 실종되었습니다. 유비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백성을 지키려다 내 아들도 잃는단 말인가. 이때 조자룡이 나섰습니다. 주공, 제가 아기 도련님을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적군 한복판에. 주공께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듯 저도 도련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조자룡은 홀로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얀 말을 타고 은빛 창을 휘두르며 수많은 적병을 쓰러뜨렸습니다. 그의 용맹은 전설 같았습니다. 적들도 감탄했습니다. 저자가 바로 조자룡인가? 정말 장수다. 조자룡은 마침내 아두를 찾았습니다. 갑옷은 피로 물들었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품 안의 아이만은 온전했습니다. 유비에게 돌아온 조자룡을 본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들 하나 때문에 장수를 잃을 뻔했구나. 사람들은 유비의 말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보다 장수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조자룡의 의리와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강화로 향하는 길에서 유비는 백성들과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신분과 나이를 떠나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편 강동에서는 젊은 군주 손권이 조조의 남하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주에서는 와룡이라 불리는 제갈량이 유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진정한 인품이 드러납니다. 유비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이면 바람의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의 시태그 5화. 자연의 힘을 아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바람과 물의 흐름을 읽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강동으로 향했습니다. 육군뿐 아니라 수군도 거대했습니다. 배들을 쇠사슬로 연결해 물 위에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강남의 작은 새들을 잡아보겠다. 손권의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항복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항하다가는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주유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100만이라고 하지만 그중 얼마나 물과 친한 자들이겠소? 북방 사람들은 물을 무서워합니다. 손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0살의 젊은 나이에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연합이냐, 굴복이냐? 이때 제갈공명이 강동으로 왔습니다. 유비의 명을 받고 손권을 설득하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주유는 이 젊은 책사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겨우 20대 후반의 나이에 무엇을 안다고. 제갈공명은 침착했습니다. 나이로 지혜를 재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보는 눈이지요. 주유가 시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조를 이길 방법이 있겠소? 있습니다. 화공입니다. 화공이라고? 강 위에서? 바람만 제대로 불어준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유는 의아했습니다. 겨울에는 서북풍만 부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타버릴 것이었습니다. 제갈공명이 무슨 속셈인지 궁금했습니다. 손권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싸워보겠다. 젊은 지혜를 시샘하지 말고 그릇에 담을 줄 알아야 가문이 산다. 주유와 제갈공명이 함께 작전을 짰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의심했지만 점점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갈공명은 신비한 계책을 펼쳤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새벽 허수아비를 잔뜩 실은 배들을 조조군 쪽으로 보냈습니다. 조조군은 적이 공격해오는 줄 알고 화살을 퍼부었습니다. 화살을 빌려주셔서 고맙소. 제갈공명은 웃으며 화살이 가득 박힌 배들을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제갈공명이 기다리던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입니다. 황계가 화공선을 이끌고 조조의 수군으로 돌진했습니다. 쇠사슬로 연결된 조조의 배들은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순식간에 강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100만 대군이 혼비백산에 달아났습니다. 물에 약한 북군들은 강물에 빠져 허우적댔습니다. 조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하늘이 나를 버렸단 말인가. 적벽대전은 손유연합군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주유와 제갈공명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지혜에 감복했소. 주유가 말했습니다. 서로 힘을 합치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갈공명이 답했습니다. 불바다를 뚫고 달아나는 조조의 앞을 누군가 막아섰습니다. 바로 관우였습니다. 작은 지혜가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바람이 바뀌는 순간을 아는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하지만 승리 후에 찾아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시태그의 시태그 6화. 의리는 사람을 숭고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적벽대전 후 세상은 3분되었습니다. 조조는 북쪽에서 세력을 다시 정비했고 손권은 강동을 굳게 지켰습니다. 유비는 드디어 촉당을 얻어 한중왕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도원결의의 형제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관우는 여전히 의리의 화신이었고 장비는 거칠지만 형을 향한 마음만은 한결같았습니다. 관우가 형주를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조조가 손권과 비밀리에 손을 잡고 관우를 공격했습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관우에게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관장군, 당신의 용맹은 천하가 다 아는 바요. 항복한다면 벼슬과 재물을 아낌없이 내리겠소. 관우는 단호했습니다. 벼슬은 버려도 절개는 못 버린다. 관우는 유황숙만을 주인으로 섬기노라. 그렇다면 죽음뿐이요. 죽으면 죽었지 굽힐 수는 없다. 관우는 끝까지 싸우다가 적에게 사로잡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당당했습니다. 목은 벨 수 있어도 마음은 꺾을 수 없다.
관우의 죽음 소식이 촉에 전해졌습니다. 유비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둘째가, 장비도 분노했습니다. 형님, 당장 복수하러 갑시다. 손권의 목을 따겠습니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장비마저 부하들의 손에 죽고 말았습니다. 복수의 눈이 먼 장비가 부하들을 너무 혹독하게 다룬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유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도원결의의 형제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내가 혼자 남았구나. 혼자. 제갈량이 말렸습니다. 주공, 슬픔을 이기시고 대의를 생각하십시오. 지금 손권과 싸우면 조조만 이롭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마음은 이미 복수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군사는 나라를 위한 것이지만 형제의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유비는 70만 대군을 이끌고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손권은 젊은 장군 육손에게 방어를 맡겼습니다. 육손은 유비의 감정을 이용했습니다. 유비가 화가 나서 성급하게 군을 움직이고 있어.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요. 이릉에서 두 군이 대치했습니다. 유비는 숲속에 40여 개의 연영을 만들고 손권군을 압박했습니다. 한때는 승기를 잡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눈이 먼 유비는 냉정함을 잃었습니다. 여름 더위에 지친 촉군은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육손이 때를 기다렸다가 화공을 시작했습니다. 건조한 숲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지금이다. 총공격. 촉군은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유비는 겨우 목숨을 건져 백제성으로 도망쳤습니다. 70만 대군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백제성에서 유비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었습니다. 내가 형제들의 원수를 갚으려다 나라까지 망쳤구나. 제갈량이 곁에서 간호했습니다. 주공,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공명아, 내가 너의 말을 들었어야 했다. 의리도 중요하지만 백성이 더 중요한 것을. 유비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들 유선을 불렀습니다. 선아,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라. 그리고 공명을 아버지처럼 섬기거라. 제갈량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명아, 만약 선의가 부족하면 네가 왕이 되어도 좋다. 주공, 그런 말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유비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이 상여를 따라 울었습니다. 잘 살다간 이의 뒤를 어떻게 이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의리를 지키려던 마음이 더 큰 비극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의리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갈공명이라는 이름으로 해시태그의 시태그 7화. 모든 것을 잃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뿌리며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만들어갑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후 제갈량이 촉의 실권을 잡았습니다. 어린 황제 유선을 도와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창고는 비어 있었고 백성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연달은 전쟁으로 인구는 줄었고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신하들은 말했습니다. 상부, 이제 그만 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북벌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제갈량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모두 산다. 하지만 지금 물러서면 다 잃는다. 제갈량은 출사표를 올렸습니다. 선제의 뜻을 받들어 한시를 회복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차 북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군량미를 충분히 준비하고 새로운 무기도 개발했습니다. 모구유마라는 자동 보급수레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마속이 가정에서 패배하며 1차 북벌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제갈량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다. 마속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눈물을 흘리며 마속을 참수했습니다. 법은 사사로운 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2차, 3차 북벌도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승리하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적장 사마이가 워낙 신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마이는 제갈량과 정면 승부를 피했습니다. 제갈량은 병법에 능하다. 시간이 우리 편이다. 기다리면 저절로 물러갈 것이다. 5차 북벌에서 제갈량은 마지막 승부를 걸었습니다. 오장원에서 위군과 대치하며 사마이를 유인하려 했습니다. 한밤중 제갈량이 군막에서 검은고를 탔습니다. 적진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율에 위군 장수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런 여유가 있다니 복병이라도 있는 것 아닌가? 사마이도 의심했습니다. 제갈량이 무슨 계책을 꾸미는 것일까? 실제로는 아무런 계책이 없었습니다. 제갈량은 그저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정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지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갈량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나라를 걱정한 결과였습니다. 20대부터 70에 가까운 나이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갈량이 어린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긴 날만 봄이 아니다. 버틴 날도 봄이 온다. 그 말이 제갈량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54세의 나이였습니다.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이가 촉군의 진을 살펴보러 왔습니다. 정연하게 정리된 진영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과연 제갈량이다. 죽어서도 나를 물러서게 하는구나. 촉군이 철수한 후 사마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천하의 기제가 떠났구나. 제갈량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충신으로.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새싹이 돋는 밭고랑 사이로 농부들이 지나갔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의리는 사람을 지키고 지혜는 때를 지킵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바람은 다시 바뀝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제갈량이 심은 충의의 씨앗은 후세에 전해져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의리를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바람이 바뀌던 그날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